고질적 눈질환 치료, 눈물 흘림 유루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안검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안검염은 눈꺼풀, 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성분, 지질층, 그다음에 수성층, 그다음에 점액층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적당한 양이 분비가 돼서 적당한 양이 나가는 그 균형을 맞을 때 눈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 상단에 눈물은 이 눈꺼풀 위에 상단에서 눈물을 만드는데, 그것은 5분의 1방울 정도, 5분의 1방울 정도의 눈물을 만들고요. 1분의 1 마이크로, 5분의 1방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수기 물이 보이듯이 톡톡톡 보여서 이쪽 선을 쭉 따라서 이렇게 해서 코로 해서 입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을 넣거나 녹내장 안약을 넣거나 입에서 쓴내나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는 이유가 눈물에서 나가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눈물이 분비돼서 나가는 과정이 막히거나 또는 지나치게 분비되고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거나 또는 안구 건조로 인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건조하면 한꺼번에 내가 눈이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뇌에서 물탱크를 확 틀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게 되죠. 우리 인체는 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건조하면 물을 많이 분비하게끔 하고요. 슬프면 눈물 나듯이, 슬프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겁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눈물을 확 흘러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많이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보호를 위해서 많이.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흘리는데 안구건조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라고 인공 눈물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조증에 대한 눈의 각막의 과민 반응, 지나치게 눈이 자극을 받으면 뇌에서 눈물 분비량을 많아지게 해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게 되면 뇌에서 눈물을 많이 분비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흐를 때 오히려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눈물이 뇌에서 눈물을 적게 분비해서 눈이 균형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비되는 양과 나가는 양이 균형이 맞아야지 눈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눈이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성분인 아까 얘기한 이 눈 안에 마이봄샘, 이 지방을 분비하는 샘에서 20에서 25개가 있는데, 그래서 적당한 양이 분비가 돼야지 눈이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이 있어야지 촉촉해지고요. 적당한 점액층이 있어야지 눈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눈 안에 쫙 달라붙어서 눈을 외부적인 균이나 먼지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거의 밸런스를 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구 건조는 건조한 상태에서 너무 뇌에서 눈물을 확 분비돼서 안구 건조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물 흘리는 큰 원인은 이제 자극에 의한 눈물 분비가 다 아까 안구 건조라고 그랬죠. 뇌에서 어떤 자극, 찬바람이나 추운 것, 또 지나치게 슬픈 것, 이럴 때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밖으로 보호되는 거니까 눈물이 평상시에 많은 게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물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깜빡하는 게 10초에 한 번, 15초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 횟수가 느려지게 되죠. 그 눈이 많이 건조한 분들은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 근데 연세가 든 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하거나 연세가 든 분들은 이제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근육도 늘어지고 힘이 떨어지니까 눈물을 짜내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눈물샘을 짜내야지 눈물이 모여있던 눈물이 쭉 늘리면서 눈물이 밖으로 흐르게 되는데, 눈물을 짜내지 못하니까 눈 안에 적시지 못해서 안구 건조의 원인이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한 번씩 눈물이 확확 흐르는 증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눈물길이 막힐 경우 또 병적으로는 안면마비나 눈물샘, 종양이나 염증, 또 우리가 눈썹이 찔리는 병, 한방에서 이게 그 도첩증이라고 그러는데 속눈썹이 말려서 찔릴 때도 그에 대한 자극으로 반응으로 눈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찔르니까 눈 각막이 안 다치기 위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다 보시면. 또 이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 갱년기 때는 열이 오르고 춥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에 식은땀이 나오고 그러면서 안구 건조가 생기게 되면 또 그런 호르몬 반응으로 눈이 건조해지는데 한 번씩 눈물이 확확 흐르는 증상이 생겨나죠. 그것은 뇌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니까 한 번씩 눈물을 확확 흐르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인은 안구 건조인 거죠.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건조하니까 눈을 다치지 않게 눈물이 확확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루마티스, 또 전신질환 이런 것도 있을 때 안구 건조가 원인이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눈물이 또 확확 흐르게 됩니다. 또 눈꺼풀 눈물샘, 코 눈물관 이상으로 어디가 맥히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맥히거나 그러면 눈물이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이렇게 안구 건조가 이제 우리 면역의 핵심인데, 입이 건조하기 시작하면 입맛을 모르게 되고요. 코가 건조하기 시작하면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눈이 건조하기 시작하면 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머리 염색, 우리가 머리 염색하면서 막 뜨거운 자극, 장시간에 강한 빛 이런 거, 또 화장품, 자극성 세면용품, 선풍기 히터, TV 신청, 컴퓨터 작업, 독서를 지나치게 한다든가, 또 긴장과로 스트레스, 또 너무 건조한 밀폐된 환경, 또 신경 안정제나 고혈압 강화제, 골다공증 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장기간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 있죠, 또는 칼라, 멋을 위해서 쓰는 딱딱한 칼라 렌즈 이런 것들, 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안구 건조의 악화 원인이 됩니다. 또 눈물길이 막히는 이제 퇴행성으로 해서 연세가 들면은 모든 조직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 허리도 디스크도 좁아지게 되고 눈에 나가는 비루관이 좁아지게 되죠. 좁아지게 되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길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밖으로 흐르게 되겠죠. 노화로 인해서 눈물이 막히는 원인, 가장 대표적인 게 노화, 연세가 들면 많이 오고요. 또 눈 주변이나 코뼈 주변의 외상, 코 수술 받은 경우, 또 선천적으로 여기가 좀 약한 경우, 알러지 비염, 코 속이 붓고 막힌 경우, 왜냐면 코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눈물뿐만 아니라 코에 질환이 있어도 눈물이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눈물 흘림의 이제 치료는 외부적인 찬바람이나 차가운 곳에서 자극에 의해서 또 간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지루 보관산으로 처방을 하고요. 또 더운 곳에서 눈물이 난다, 그런 경우는 소풍 활혈탕을 쓰고요. 연세가 들어서 눈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물탕 가감해서 쓰고요. 사물오자탕 이런 거 가감해서 쓰고요. 안구 건조하면 사물오자탕, 눈물 부족하면서 피가 부족하면 사물탕, 또 노화 노인 눈꺼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팔진탕, 좌기용 이런 걸 쓰고요. 눈물 구멍이 막혔다 그럴 때는 석결명산, 안저통적탕을 쓰고요. 또 염증으로 인해서 눈왕염이나 눈물 나가는 구멍, 결막염, 눈왕염 이런 염증이 소견이 있을 때는 응교산, 명목진료탕을 가감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한방 처방은 병원에서 눈물이 막혔다고 그래서 눈물 구멍만 뚫는 것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안구 건조, 또 노화로 인해서 안근의 무력, 늘어짐, 또는 과로 스트레스, 피곤함, 또는 당뇨나 약물, 내 눈물을 되게 마르게 하는 병들. 우리가 하는 것도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 바이러스 결막염, 염증 이런 것도 잘 생기게 되고요. 눈물 가다로에서 보이게 되면 눈 주변 피부가 짓무르거나 세균이 번식하면서 결막염, 또 눈물 주머니염, 노란 눈곱,
끈적끈적하고 노란 눈곱이 끼게 되죠. 또 봉화지경, 코 주변에 이런 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흐릿하게 되고 알러지 비염, 콧속 이런 거에 다 눈물 흘림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방으로는 아까 얘기한 찬바람 자극에서는 지루보간산, 더운 곳에서 할 때는 소풍활혈탕, 풍을 없애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빈혈이 있고 피가 부족하고 눈물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사물탕 가방에서 쓰고, 안구건조로 피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도 떨어질 때는 사물오자탕, 시력저하까지 같이 있으면 사물구자탕, 그 다음에 눈꺼풀에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팔진탕, 자기음, 또 위장도 약하다 그러면 보증익기탕을 쓰게 되고요. 눈물구멍이나 눈물이 나가는 통로가 다 막힌다 그러면 석혈명산, 안조통조탕 가방합니다. 또 염증성, 눈악령, 결막염, 눈 주변의 염증, 눈물 나가는 구멍의 염증이나 알러지 비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음교산, 명목진력탕 가감해서 치료하면 많이 눈물 흘림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이제 연세 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젊은 사람들이 온다면 이제 안구 건조에 의한 반사 반응으로 머리에서 건조증이 심해서 오고, 연세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눈물길 자체가 좁아지고 막히고 눈물의 분비도 적어지는데 눈물 자체를 적시질 못하니까 안구 건조와 함께 눈물 확 흘리는 증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따뜻한 찜질 자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눈물 구멍이 막히지 않게끔 눈을 촉촉하게, 또 젊은 사람들은 피지선을 막는 일이 많으니까 안검에서 얘기했듯이 20에서 25개의 피지선 마이봉샘을 지방이 막지 않게끔, 젊은 사람들 여드름 많잖아요. 여기도 피지가 차면 다 눈꺼풀 여드름이 되니까 따뜻한 찜질을 해서 눈물 분비가 지방층에 잘 분비가 될 수 있게끔 지질이 막히지 않게끔 자주 해주면 눈물 흘림이 많이 좋아지고 또 안구 건조도 좋아지고 또 안검염으로 인한 눈대랄기나 콩대랄기, 또 각막염, 결막염, 염증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 흘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